예,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를 강의하는 송우석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자, 우리 첫째 시간 이론, 물류관리론이죠. 물류관리론의 이제 첫째 시간부터 들어가죠. 전반적인 이제 저희 장은 자, 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1장의 물류의 이해는 한 8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관리와 마케팅 물류, 두 번째 2장, 10문제. 3장 물류조직과 물류시스템은 3문제, 제4장 물류회계는 4문제, 5장 물류합리화는 6문제, 그 다음에 제6장 물류정보시스템은 5문제, 그 다음에 제7장 정보화 시대의 물류혁신 기법은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냐? 자, 우리가 물류관리와 마케팅 물류하고 물류이해,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맞춰서 천천히 제가 나올 수 있는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류의 이해는 8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물류의 기원이라는 것은 출제가 그렇게 잘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물류의 기원이라는 자체가 1번은 이제 아치 쇼에 의해서 191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 경영활동의 한 분야에서 자, 물류는 이제 피지컬 우리가 이 물적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의하고 경영활동, 생산활동, 유통, 조성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3가지가 있죠. 생산, 유통, 조성이 있습니다. 자, 생산, 어떤 물건을 만들고 물류라는 게, 그 다음에 유통을 이동해서 조성,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요 창조에 대한 활동과 물적 공급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건 이제 플랜, 그래서 입지자, 건물이라든지 설비, 실시활동, 원재료 형태를 변화시키는 사람, 조직 이렇게 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적 공급 활동은 이제 주문 처리, 포장, 유통, 가공, 보관, 제공 관리, 수송, 하역, 잠재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구비, 상품을 생산지에서 고객이 운송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랜드 앤 클라크, 이 클라크가 얘기한 게 이 저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케팅의 기능을 교환 기능, 물적 공급 기능, 보조, 조성 기능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마케팅에 대한 기능은 교환, 물적 공급 기능, 보조 혹은 조성 기능이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물류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미국의 마케팅협회 마케팅과 굉장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사용 또는 소비 단계 이르기까지 재화의 흐름을 취급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미 물류협회에서는 생산 라인의 중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완성까지 강의적 개념과 원자재 공급으로 생산 라인의 시작 지점까지 협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근데 발러우라는 사람은 이제 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에 따라 원재료의 조달 지역에서부터 생산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까지의 물자 이동, 보관, 계획, 조직, 통제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케팅 행동부분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자, 우리가 출제 빈도가 있는 거는 물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내용은 그냥 우리가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고 그냥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용어 정리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꼭 나올 수 있는 데는 자, 별표를 이렇게 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보죠. 여기가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그래서 탁탁 제가 나오는 거. 특히 이제 한 파트가 지나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 걸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용어 정리예요. 그래서 이 물류공학에서 이제 나타난다면 자, 우리가 로크 레메틱스 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정보를 과학적 관리 활동으로 이제 관리 환경으로서 이 조달 물류를 포함한 물의 흐름을 정보의 흐름과 관련시킨 시스템을 관리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로지스틱스라는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군사적 용어예요. 그래서 뭐 경영이라든지 뭐 조직적 측면의 소프트웨어적 기술로서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까지 회수, 반품 물류, 폐기 물류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류보다는 더욱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핸들링 자체도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이 손을 어떻습니까? 물자를 취급하는 핸들링이죠. 그죠? 그래서 업무 영역 내에서 물자 운반해서 하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일단은, 내용을 본다면, 가볼게요. 자, 물류의 개념과 의의는, 자, 요거는 한 3번 정도만 좀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서의 그 재화 서비스를 최초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흐름과 관련된 활동이며 그 재화 및 서비스를 잠재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물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은 요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유형과 무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형과 무형. 자, 유형은 이제 재화를 얘기하고 무형은 어떤 재화의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 재를 공급자로부터 자, 이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 실물적인 흐름. 자, 이게 이제 물자의 흐름이라고 하죠. 물자의 흐름이다. 흐름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실물적인 그 흐름이며 구체적으로 수송, 포장, 보관, 하역 및 통신의 재활동을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물류 활동은 어떤 상거래에서는 물리적인 제의, 공간적, 시간적인 어떤 창조적 공헌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물류에 대해서 그 용어 정리가 좀 나오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본다면요. 자, 우리나라의 물류에 대한 용어 정리는 그 내용만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물류라는 건요, 어때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송, 보관, 포장, 하역의 물자 유통과 물적 유통에 관한 관련된 정보 활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얘예요. 별표 3개 치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일 때는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3S1L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 스피디라는 거는 우리가 빨리 수송을 얘기하고요. 빠른 신속한 스피디를 얘기해요. 수송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safely 안전하게. 자, 안전하게 한다는 건 이제 보관과 관련되고요. 보관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 surely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 확실하다는 건 이제 하역 포장. 하역하고 포장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라는 자체는 낮은 것으로 이제 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3S2L이다. 이게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S가 3개고 L이 하나이기 때문에 4가지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핵심 포인트가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장소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자. 자, 이것을 물류 목표의 원칙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3S1원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어때요?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7R. 자, R이 7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 대한 스마케어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 자,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죠. 우리가 대고객 서비스의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물류의 원칙이다. 아, 이거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우리가 오지선다 보니까 여기에 아닌 거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이트, 올바르다는 거죠. 합리적인 존. 그래서 이 커머디티, 어떤 적절한 제품, 이 됩니다. 그 제품이 되고, 고객에 전달하는 제품, 그 다음에 적절한 품질. 자, 이 라이트 퀄리티는 품질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적정한 양.
자, 퀄리티는 이제 품질이고요. 퀀티티는 양이거든요. 적정한 양. 그다음에 적절한 시간, 타임에 적정한 장소, 플레이스, 좋은 인상, 인프레이션, 이 인상을 갖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프라이스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다 시험에 나온다면 3S1 원칙하고 7R의 원칙은 출제 가능성이 가장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를 꼭 여기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밑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류의 정의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요게 기출이 한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물류라는 것은 자,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이 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같이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물류의 정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통이라는 자체가 생산자가 있고, 자, 소비자가 있죠. 도매상, 소매상이 있다면 재화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서 수요자에 전달되거나 소비자부터 회수되기까지, 폐기되기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물류의 정의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요. 전반적으로는 요 정도만 이제 우리가 하시면은 거의 요 안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또 어디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럼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딱 내기 좋은 게 물류의 기능이 6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6가지 구성대 중에서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우리 요거 예상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지만 몇 개 오지선다다 보니까 딱딱 끊어져서 물류의 기능이 아닌 걸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제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것보다도 자격증 위주로 생각한다면 딱딱 어디가 딱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를 딱 보시고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자, 요거는 3개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개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물론 뭐 제가 이제 기출 문제도 최근 거를 풀어드리겠지만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언제 시험을 볼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실 때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별표를 3개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이제 뭐 요거는 매년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뭐 한 5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나오고요. 2개 정도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텀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가니까 지금 별표 3개짜리는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쫙 달아볼게요. 자, 물류의 기능은 이 기능이라는 자체는 어떤 활동, 어떤에 대한 이 물류가 기능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장소적, 시간적, 수량적, 품질적, 가격적, 인격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소적인 조정이에요. 자, 장소입니다. 장소적인 거는 자, 이건 이제 생산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수정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생산과 소비의 어떤 장소적인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물류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의 장소를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거죠. 그래서 장소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장소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수송으로 이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딱 떴다? 그럼 이건 보관에 대한 기능이에요. 보관 기능. 그래서 이건 보관 기능이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생산과 소비 시기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자, 전반적으로 이 물류 활동을 이 시간적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재화의 흐름을 주도해서 시장 경제하에서 모든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이 봤으면
수량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수량적 기능이라는 거는 이 수요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수량적 거리를 조정해서 생산자의 생산 단위 수량과 소비자의 소비 단위 수량을 불일치하는 집화, 중개, 배송 기능 등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보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죠. 품질적인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고객의 원하는 제품이 품질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품질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퀄리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제공한 재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어떤 그 품질적인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생산자가 제공하는 재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품질은 가공, 조립, 포장 기능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물류 활동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수배송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품질의 재료를 적게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품질적 기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죠. 가격적인 거예요. 자, 가격적인 기능은 자, 우리가 이제 이 프라이스라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생산과 소비의 가격적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물류분, 운송의 정보 활동까지 이러한 가격 조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력적 기능이에요. 자, 인력적 기능은 이 생산자와 소비자에 연결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합시켜주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인격적인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인격적으로 결합하고 생산, 유통, 소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조직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더욱 가깝게 접속시켜 주는 것이죠. 대고객 서비스 향상,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를 만족시켜 준다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격적으로 다르고 분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한 유통 경제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류의 기능은 장소적인 수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송 자체가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 거리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시키자. 물류 활동을 통해 시장 생산과 소비 장소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기능은 보관을 생각하세요. 딱 보관. 자, 보관이라는 건 생산자, 소비자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수량적이라는 건 수요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기능이다. 자, 품질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품질적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어떤 퀄리티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에 대한 어떤 가격을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자, 인격적이라는 자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결합해서 결합시켜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어떤 자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이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훑어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물류의 기원이라는 자체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류의 기원 같은 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밑줄만 치시고 물류의 정의도 마찬가지인데 물류 관련 용어, 로컬레미티스, 로지스, 머티리얼 핸들링 같은 거를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물류의 개념과 의의는 뭐 3번, 4번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물류 용어는 수송, 보관, 포장, 하역이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3S1L 네 가지와 그 다음에 7R 원칙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류의 정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에 대한 기능이라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장소적, 시간적, 그 다음에 수량적, 품질적, 가격적, 인격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물류의 영역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이 객관식 우리 문제요. 매년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쪽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드려서 봤지만 여기도 우리가 전체적인 틀로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물류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류의 영역은
자, 일반적으로 그 어떤 게 있는지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물류끼리 서로 바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품 물류, 폐기 물류, 회수 물류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여기가 이제 우리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조달 물류를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자, 조달 물류는 일단은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이 있어요. 자, 이 아웃라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여기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아웃라인으로 이 내용을 보는 거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조달 물류라는 건, 자, 그림에서 원료 공급업자가 생산기업의 생산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달 물류는 물류의 시발점으로부터 물자가 조달처부터 운송되어, 자, 어떻습니까? 생산 공장까지 이 조달 물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류의 시발점에서 물자가 초달처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물자 보관 창고에 있고 관리되어 생산 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물류 활동을 조달 물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생산 물류입니다. 생산 물류는 그림에서 보듯이, 자, 생산 공장에서 물류 배송센터까지 어떤 생산 물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재가 들어오면 그 생산 기업 내 공장에서 어떤 이 작업 자체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물자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 물류는 다재 창고의 출고 작업에서부터 생산 공정으로부터 운반 하역 창고에 있고 작업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물류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판매 물류는 물류 배송센터에서 고객 소비자까지. 그래서 이 생산자의 창고에서 유통업자, 거래처 최종 고객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완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품 물류입니다. 자, 반품 물류는 고객이 반품을 할 수 있고 회수를 할 수 있고 폐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이제 옷을 사고 이게 나한테 안 맞으면 반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럼 반품 같은 경우는 주로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자체의 문제점, 상품 자체의 파손이나 이상의 발생으로 상품을 교환하거나 반품을 위한 물류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폐기라는 건 뭐냐면, 자, 폐기물 처리하죠. 처리장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나 어떤 상품 또는 포장 용기 등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기능을 수행한 후 소멸되어야 할 상황이 있대 제품 및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는 물류 활동을 우리가 폐기 물류라고 한다. 자, 회수 물류도 우리가 굉장히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요. 회수 물류. 자, 회수 물류는 이 고객의 생산 공장에까지 오는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 물류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5과목 중에 제가 3과목을 맡았지만 5과목을 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유닛 노드 시스템이에요. 단위 적재 시스템이죠. 우리가 조금 더 수송을 합리화하고 물류를 합리화시키려면 우리가 단위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팔레트라는 게 있잖아요. 자, 팔레트라는 자체는 이제 이 자체적으로 현장에 가시게 되면 물건을 이제 지게처럼 이렇게 뜨는 이제 판이 팔레트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또 우리가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이 컨테이너를 빈 물류 용기로 회수하는 물류 활동이 회수 물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규격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 회수 물류까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매년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전반적인 제 강의를 하나씩 이제 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핵심 포인트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을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조달 물류로 가도록 하죠. 조달 물류. 자, 물류에 대한 영역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까지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의 영역이에요. 자, 조달 물류입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원료 공급업자가 생산 공장까지 여기가 이제 조달 물류입니다. 자, 킴은 요거예요. 자, 요거만 좀 잡으세요.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보죠. 자, 조달 물류는 물류의 시발점으로부터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물자 보관 창고에 입고해서 또 관리되어 조금 더 생산 공정 우리가 이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물류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원자재 공급자가 자, 이 생산 기업의 생산 자체에 이제 전달을 하는 그래서 원료 공급업자가 생산 공장까지. 자, 이게 무슨 물류니? 조달 물류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생산 물류죠. 자, 생산 물류는 아까 머릿속에 두셨죠? 어떤 거였어요? 생산 공장에서 물류 배송센터까지. 이게 생산 물류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물류를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들어가 보죠. 생산 물류는 자, 가겠습니다. 요게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생산 물류는 자, 이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생산 기업 내 공장에서 어떤 작업 자체 수행해서 물자에 이동하는 것까지. 그래서 생산 물류는 전반적인 어떻게 돼요? 이 자재 창고의 출고 작업에서 생산 공정으로 운반 하역 창고에 있고 작업까지를 말한다. 여기까지.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매 물류는 뭐였죠? 판매 물류는 물류 배송센터에서 고객 소비자까지. 그래서 판매 물류다. 자, 요걸 정리한다면, 자, 판매 물류는 생산자의 창고에서 유통업자 거쳐서 최종 고객까지 전달한다. 그래서 판매 물류는 자, 물류의 최종 단계에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수배송 활동을 말한다. 요걸 꼭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품 물류예요. 자, 그럼 반품 물류라는 자체는 어때요? 반품 물류는 아까 요건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품 물류는 말 그대로 주로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이 고객이 물류 배송센터까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나 이 상품 자체의 문제점, 상품 자체의 파손이나 이상의 발생으로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위한 물류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폐기는 뭐였죠? 자, 그래서 요것만 소비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자체의 문제점, 상품 자체의 파손이나 이상의 발생으로 자,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위한 물류 활동이다. 반품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다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라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 용기 등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해나 기능을 수행할 후 소멸되어야 할 상황을 이때 제품이나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는 물류 활동을 의미한다. 자, 회수 물류 같은 거는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 물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 우리가 다시 생산 공정으로 그래서 고객에게 생산 공정까지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 물류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팔레트 컨테이너 같은 비물류 용기를 회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 물류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팔레트 컨테이너 등 같은 비물류 용기를 회수하는 물류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끊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통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나중에 최근 거는 제가 6강 정도 풀어드리고요. 전반적인 이 이론은 한 14강 정도 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강씩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파트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